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4일 새벽 모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시작한 추석 연휴 무려 닷새 동안이죠. 과거 같으면 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내지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해외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9월 19일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얼마 앞두고서 다시 그 조치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자, 해외여행을 내가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정부의 자제령 때문에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법률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도적 기준, 준법 정신, 어떤 공익 기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현 정부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그것도 해외에 가서 내가 무슨 영업을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불효불급한,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요트를 사러 간다 이런 겁니다. 요트 사러 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미국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어제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내용과 함께 여권 주변 인사들의 어떤 도덕 불감증의 원인, 왜 그럴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경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죠.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보니까 3일 어제 요트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다. 근데 떠나는 와중에 KBS 기자를 만났더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아마 그래서 과거 이 사람의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9월 중순에 캔터 50일 선주와 연락을 주고받고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캔터 50일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캔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51피트,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m 정도 되죠. 그런 그 세일링 요트입니다. 노를 달고 가는 그런 요트인데 이게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몇 년 전이면 지금 뭐 만약에 중고라고 하면 뭐 한 2억 원? 2억 원 남짓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입한 뒤에 그 블로그에 보면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등 한 친구 2명하고 여행을 함께 하기로 해서 카리브해 연안을 여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이미 이일병 교수는 요트 한 척이 있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장관 됐을 때 그 재산 등록을 하죠. 그 재산 등록에 보면 요트 한 척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요트를 미국에 가서 한 척을 더 사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카리브해 연안을 여행하겠다 뭐 이런 걸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건데 글쎄요, 지금 여행 자제,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정말 몰래 가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블로그에 올렸다. 뭐 그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KBS 기자가 이런 걸 물은 모양입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강 장관이 별 말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공직자 가족으로서 부담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걸 양보해야 되느냐,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약간은 웨스턴 스타일, 아마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아니 거기 가면 자가격리 할 텐데 2주간 자가격리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처럼 이렇게 자가격리가 엄격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 나쁜 짓은 무엇일까요? 불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한 열흘 내만 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가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있지만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있죠.
아들 서일병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직사병을 공격했습니다. 당직사병이 뭐 이웃집 아저씨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중대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잘 모르면서 억지와 추측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당직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걸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바로 10월 2일 페이스북 글에서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그 부분, 아이고 장관님 이 부분은 이건 잘못된 팩트입니다 라고 교정도 안 해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권 내에서도 그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오불관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명백히 잘못된 팩트를 지금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교정해주지 않는다. 그건 그만큼 추미애 장관의 친구가 없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병 얘기, 그래서 그 당직사병의 주장이 서일병계 주장과 완전히 어긋났었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25일 날 미복귀 의혹 때 당직사병이 전화를 해서 서일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서일병이 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당직사병은 전화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얘기하고 서일병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복귀는 물론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짜놓은 수사라인, 거기에서조차 당직사병의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전화는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당직사병이 김어준 씨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과하라, 그걸 기한을 언제까지 주었느냐,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밤까지.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까지 만약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추미애 장관, 김어준 씨 아마 사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다시 이 연휴가 끝나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 예상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이런 당직사병의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이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요구하고요,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이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이런 적반하장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지방에 가지 마라, 묘소 참배 이거 온라인으로 대신해라, 부모님 묘소 참배 온라인으로 대신해라, 벌초도 대행업체에 맡겨라, 이렇게 홍보했던 것이 복지부를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정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보셔서 알겠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봉하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 묘소도 참배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대신하라고 했던 여권 사람들이 자기 부모도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한다고 집권당 대표가 참배할 수 있죠. 그러려면 일반 국민들은 자기 부모님 묘소 참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행위, 이런 적반하장식 행위, 이게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우깁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칙과 특권의 배제를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한테 본인의 삶 때문에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살아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노무현 후보를 찍었겠죠. 그랬는데 바로 이 반칙과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제하려고, 배격하려고 노력했던, 물론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이 살았느냐? 그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배격하려고 노력했던 선언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구호에 반드시 포함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로남불 또는 이런 특권의식, 이런 것들은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들이 그
떠받드는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격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것들의 완결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일병 교수 말에 있듯이 바로 아니 그거 나쁜 짓만 아니면 된다.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불법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뭐 법을 어긴 게 있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똑같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무혐의 이렇게 내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법률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혐의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수사를 바로 추미애 장관이 짜놓은 수사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팀이 했으면 아마 최소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혐의였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자 내가 뭐 불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 수사도 다시 해야 되지만 설령 그 수사가 맞다고 쳐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 청탁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는 거기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평가는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법, 내가 짜놓은 수사팀에 의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바로 어설픈 준법의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엄밀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 지금처럼 무혐의로 나올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언제 재수사할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도덕이라는 것의 범위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도덕을 어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더군다나 셀럽들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에 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바로 도덕 불감증 이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도덕성, 도덕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위법만 아니면 된다. 그 위법도 자기네들의 검찰에 의해서 이거는요 객관적인 검찰 또는 특검 이런 곳에 가면 반드시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기고 있다. 자기들이 검찰에 의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몇 달 내지는 한 2년쯤 지나면 그때 설령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지라도 재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론의 부담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여론의 부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권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각종 홍보 수단을 여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임기 말로 갈수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뭐 1년 한 7개월 남았습니다. 1년 8개월쯤 남았죠. 그런데도 보세요. 당장 이런 기사도 KBS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의 레임덕 이거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홍보 수단을 장악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단계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기자정신 이걸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일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권의 이런 어떤 도덕 불감증은 곧바로 앞으로 언론과 검찰 이런 데의 비판 대상에 이미 올라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더 잦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밀하게 언론과 검찰이 여권의 불법뿐만 아니고 여권의 부조리한 면, 여권의 반칙과 특권 이런 것들도 고발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고 KBS 어제 보도는 바로 그런 거에 일단이 드러났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